자, 볼게. 그대로 한번 해보자.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황금비를 회화나 조각 등에 활용하여 아름다움을 추구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0보다 큰데 A가 A, B 요 순서예요. 근데 가로가 세로보다 길다는 얘기야. 이거에서 A분의 B는 A 플러스 B분의 A를 만족시키는 A 대 B의 값을 황금비라고 할 때 A 대 B가 X 대 2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갖다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 자, 봐요. 아니, 얘를 만족시키는 A 대 B의 값을 황금비라고 한대. 이렇게. 그대로야, 말 그대로. 그런데 A 대 B가 X 대 1이래. 그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서로 어떤 거야? 같은 거잖아요. 그럼 BX는 뭐랑 같은 거야, BX는? 얼마? A랑 같은 거잖아. A가 BX잖아. 근데 우리가 요 놈이 같다라는 것은 두 개 곱한 게 서로 같다는 얘기잖아. 그지? 이렇게, 그지? 그러면 A제곱은, 시작, 얼마? AB 플러스 얼마? B제곱이잖아. 그지? 근데 A가 뭐랑 같다고? BX랑 집어넣어봐. BX. 시작 얼마? B제곱 얼마? X제곱은. A 대신에 BX 집어넣어봐. 여기다 BX. 그럼 얼마? B제곱 X. 여기는 얼마? 플러스 얼마 그러면? B 얼마? 제곱 됐잖아. 양변을 B제곱, 0은 아니니까 B제곱으로 나누면 X제곱은 X, 이 X제곱, X, 2차 방정식이잖아, 2차 방정식. 뭐 하면 돼? 근의 공식 시작. X는 A, 2A, 얼마?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지? 얼마? 5,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근데 우리가 양수니까 X는 얼마? 2분의 얼마? 1 플러스 얼마? 루트. 뭐. 됐습니까? 자, 중문을 가진 조건이야. 4분의 D가 0일 때야. 자, 마이너스 A 곱하기 C,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A제곱이 뭐가 돼야 된다? 0. 한 몇이? 그죠? 자, 전개하자. 시작. M제곱 플러스 얼마? 2AM, 플러스 얼마? A제곱,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2M, 마이너스 A제곱이 0이어야 돼. 이렇게. 없어졌네요. 이렇게. 됐지? A제곱도 없어졌네. 여기까지 이해갔어?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 M의 값에 관계없이 M에 관한 뭐란 얘기야? M에 관한 항등식이란 얘기야. 그럼 M에 관한 항등식이란 얘기는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M의 값에 없이 항상 0이 되려면 얘도 0, 얘도 0이 된다는 원리를 이용하는 거야. 항등식의 원리야. 그럼 요거 M으로 묶어줘봐. 요거 얼마야? 2A 플러스 얼마? 2M이잖아. 그지? 맞아? 그럼 이건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되려면 얘가 뭐가 되면 돼? 0. A는 마이너스.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렇지. 양시험 있어서 금방 큰 얘기하죠. 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게 무슨 얘기냐면 2차 방정식이 하나가 주어졌어요. 이렇게. 그럼 얘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갖다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얘를 다 근을 구해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 왜 그러냐면 이 원리 때문에 합과 곱은 쉽게 구할 수 있겠더라.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얘가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가졌다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야. x-알파, x-베타 이퀄 0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요 놈이 얘야, 얘. 그러면 결국 얘를 전개하면 얘랑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지? 그럼 얘 전개해보자. A, x제곱 마이너스 여기가 A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x가 될 거고,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그러면 결국 A 곱하기 얘가 B가 돼야 돼요. A 곱하기. 즉,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돼야 된다, 얘가? 이렇게 B가 돼야 된다, 이렇게.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돼야 되는 거다?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됐어? 그럼 역시 A분의 얘가 A 곱하기 알파 베타가 얘가 바로 얼마? C가 돼야 돼. 따라서 알파 베타는 얼마? A분의 C가 돼야 된다. 요거예요. 따라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고 두근의 곱은 a분의 c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더라 이런 얘기야. 됐어요? 이거는 근의 공식을 해봐도 돼. 근의 공식을 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하나는 플러스 예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ac이고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얼마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얘를 알파와 얘를 베타라고 해보세요. 얘를 더해봐. 뭐가 남어? 마이너스 a분의 b가 남아요. 이렇게. 그럼 얘를 곱해봐. 뭐가 남어? a분의 c가 남는다고 이렇게. 따라서 두근의 합과 곱은 이렇게 직접 구하지 않고서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됐어요, 어머니 이제? 됐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는 거냐면 두 근이 주어지면 알파와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세워봐라 라고 하면 x제곱 여기가 요 가운데가 마이너스 여기가 합이 오는 거고 여기가 곱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끝나는 거야 그냥. 2차 방정식 그냥 끝나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더해서 갖다 쓰고 그 다음 곱한 걸 갖다 쓰면 끝나는 거라는 거야. 그러면 x제곱의 개수가 3이면 어떡합니까? 1이 아니라 그럼 각각의 항에다가 3만 곱하면 x제곱의 개수가 3이 되게 하는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까지도 나와 있어요. 차까지 나와 있지. 그지? 이거는 외우지 마세요. 이건 하지 마. 이건 알아두지도 마. 기억에서 지워버려. 알았지? 이건 어떻게 써 나온 거냐면 이거야. 얘에서 얘를 빼서 나온 거야. 근의 공식. 얘에서 얘를 빼서 나온 거야. 알았냐? 알았지? 그런데 알아두지 말라고 그래서 왜? 이 문제가 나오면 차가 나오면 곱셈 공식의 활용을 이용하세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게 두 근의 차라는 얘기거든, 얘가.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면 얘랑 똑같은 거예요. 얘를 이용하세요. 얘를 이용해서 풀어요. 다 요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알았죠? 얘를 갖다 이용하지 마, 절대. 얘를 이용하지 마라. 얘 사용하지도 마. 알았어? 저건 기억에 잊어먹어. 알았죠? 됐어?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이제 이렇게 원리를 가르쳐 놓고 숙제를 내면 두근의 차, 막 이런 게 나와. 그럼 이거 갖다 공식 써먹는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안 돼. 알았지? 그냥 두근의 차가 나오면 뭐를 써라? 곱셈 공식을 쓰는 거야. 알았지? 됐어? 그러면 너희들은 알아둬야 될 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은 그냥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요까지만 알아두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됐어요? 됐지? 자, 봐봐요. 자, 두근을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 아까 얘기해 줬잖아. 알파와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뭐가 오면 된다? 여기 이렇게 오면 된다. 여기 마이너스 여기에 뭐가 오고 합을 쓰고 여기에 곱을 쓰면 끝난다. 만약에 x제곱의 개수가 3이라고 하면 각각의 항에다가 다 3만 곱하면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x제곱의 개수가 5다, 6이다, 아니면 3이다, 2다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알았지? 그냥 무조건 x제곱 마이너스 합을 쓰고 곱을 써놓는 거야. 이해갔어요? 됐지? 나 이해가? 무슨 얘기냐면 두 근이 2와 3이고 x제곱의 개수가 4인 2차 방정식을 구하여라, 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했다라면 얘는 일단 신경 쓰지 말고 x제곱 마이너스 얘와 얘를 더하면 얼마요? 5x 써놓고요. 얘와 얘를 곱하면 얼마요? 6 이꼴 0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는 거야 일단. 그런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4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다 어떡하라고? 4를 곱하면 된다. 4, 5, 20, 4, 6에 24 이러면 정답이 된다는 뜻이야. 이제 이해가요? 따라서 두근이 주어지면 합과 곱만 알면 된다. 합과 곱. 알았어요? 알았지?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는다라는 것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x제곱 마이너스 여기에 합이 마이너스 합이야. 마이너스 합. 됐지? 그 다음에 곱 이렇게만 써놓으면 끝나요. 그냥. 그럼 2차 방정식이 세워지는 거야. 됐죠? 됐어? 자 보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에서 A, B, C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P 플러스 Q 루트 M 얘가 근이면 여기 마이너스도 무조건 근이 돼야 된다. 이걸 갖다 우리 켤레근이라고 그래. 켤레근. 알았죠? 자, 켤레근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 요 놈을 켤레근이라고 하는 거야. 각각 켤레근이라고 하는 거야.
됐죠? 얘는 뭐라고 불러, 우리가? 얘도 똑같이. 켤레복소수라고 하잖아, 얘를. 켤레복소수. 그지? 얘를 갖다 켤레근이라고 그래. 자, 봐. A, B, C가 유리수일 때는 P 플러스, 즉, 예를 들어, 이렇게 1 마이너스 루트 3이 근이면 반드시 1 플러스 루트 3도 근이 돼야 된다는 거야. 얘가 뭐일 때? 유리수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왜 그러냐면, 그래야 얘가 없어져요. 두근의 합. 왜? 얘가 두근의 합의 영향을 받잖아. 그지? 얘는 두근의 곱의 영향을 받잖아. 이해갔어요? 그래서 혈내근이 곱해져야 유리수가 되는 거야. 혈내복소수가 곱해져야 실수가 되는 거야. 문제 예를 들어서 따라서 이거는 A, B, C가 실수일 때, 얘가 A하고 B가 실수야. 실수일 때 얘가 근이면 얘에 대한 혈내복소수도 반드시 근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우리는 더하면 실수가 되고, 왜? 자, 복소수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켤레복소수를 더하면 뭐가 나와요? 무조건 실수가 나오잖아. 허수부가 없어질 거니까. 됐어요? 됐지?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켤레복소수를 곱하면 뭐가 나와? 실수가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개수가 각각 실수이면 반드시 걔에 대한 켤레근도 반드시 근이 돼야 된다는 거야. 알았냐? 근데 여기서 분명히 조심해야 될 건, 만약에 이 말이 없어. 얘가 없어. 이 말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A와 B가 실수라는 말이 없어. 그러면 얘의 근이라고 해서 반드시 얘에 대한 혈액은 얘가 근이 되지는 않아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봐봐. 이런 게 있어요. 두 근이 2-3i와 1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 1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얘는 x-1 곱하기 x-2 플러스 3i 이꼴요. 두 근을 1과 예로 갖는 2차 방정식이 생기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얘가 실수가 안 나와.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알았지? 그러니까 얘가 실수가 아닐 때는 혈내근이 반드시 근이 된다고 볼 수가 없다는 뜻이야. 이해갔냐?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 얘가 실수다라고 하면 얘에 대한 혈내복소수도 반드시 근이 돼야 된다. 얘가 유리수라는 말이 있어야 혈내근이 반드시 두 근이 되는 거야. 이해갔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뭔 얘기 알아들어? 자, 곱셈 공식의 활용을 시작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먼저 얘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예요? 얼마야? 플러스 2야.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플러스 2예요. 됐어? 알파 베타가 얼마야? 3이에요. 이거 두 개를 가지고 곱셈 공식을 활용하라는 뜻이야. 통분.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됐죠? 얘 알파 베타로 묶네. 됐지? 곱셈 공식의 활용.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얘를 이용하라는 거야. 다. 세제곱 나 세제곱에 플러스 시작. 그렇지. 그지? 이걸 이용하라는 뜻이야. 알았지?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물론 이렇게 인수분해를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은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플러스 3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똑같은 건데 이걸 이용해도 되고요. 상관없어. 알았냐? 곱셈 공식에 해당되는 건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두 실근의 차가 2일 때, 자, 그 조건을 만족하게 하는 K 값을 갖다 구해봐라.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하세요. 이 문제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두 가지를 보여줄 거야, 내가 두 가지를. 두 실근의 차가 2라고 했으면 아까 두 실근의 차는 이렇게 구한다고 했잖아. 그죠? 얘가 2라는 거야. 그런데, 자, 얘를 이렇게 써놓으면 이렇게 하세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얼마? 4알파 베타. 이렇게 해놓고 얘가 4야. 얘 제곱이니까.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야, 나영아?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야? 4. 4, 16 됐죠. 그 다음 알파 베타가 얼마야? 그렇지. 따라서 마이너스 4, K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K 값 구하면 돼. 이해했죠? 됐어? 그러니까 얘가 3이 돼야 되니까 K는 4가 되겠네. 이렇게.
됐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곱셈 공식을 활용하는 거잖아. 두 실근의 차가 2라고 하면 한 근을 알파라고 놓으세요. 그럼 다른 한 근은 알파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2 또는 플러스 2가 되겠지. 차가 2라고 했으니까. 이해갔어? 그럼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이 얼마예요, 여기서? 4잖아요, 4. 그럼 알파는 얼마예요? 3이잖아. 됐지? 여기까지 이해가? 따라서 얘의 두 근은 3하고 1이야, 3하고 1. 그럼 두 근의 곱은 3이잖아, 그지? 두 근의 곱. 얘가 3이 돼야 돼. K는 4 이렇게 구해도 돼요. 어떤 게 편한지는 이제 선택을 하면 됩니다. 됐지? 그 다음, 2번 봐. 두 실근의 제곱의 합. 두 실근.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얘가 10이래, 얘가 10. 곱셈 공식 써먹으면 되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 이렇게. 자, 얘는 4, 16은 얘가 10. 얘가 10 플러스 2 곱하기 얘가 K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됐어요? 그렇지? 그러면 얘가 3이 돼야 되니까 K는 얼마? 3 이렇게 구하는 거야. 다 이해가냐? 됐어요? 이렇게 풀면 아주 간단하게 풀립니다. 자, 은혁아, 여기서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냐? 눈치 보지 말고 빨리빨리 얘기해요. 알파 베타가 얼마야? 1, 얘야. 두 개는 구한 거지, 그지?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얘와 얘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해보래. 그럼 어떡하라고 했어?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여기에다가 뭐를 쓰고? 합을 쓰고. 여기에다가 뭐를 써라? 곱. 이꼴 0.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세우라고 그랬죠? 그렇잖아. 두 근의 합을 쓰고 여기다 두 근의 곱을 쓰면 된다. 나영이 이해갔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끝났네. 두 근은 얘와 얘니까 여기서 2알파 더하기 2베타를 갖다 구하면 돼. 2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얼마?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니까 6이네. 여기에다 6을 갖다 놓으면 되고요. 그럼 두 개를 갖다 곱하면 4알파 베타네. 근데 얘가 지금 1이니까 얼마? 얘는 4네요. 여기다가 4를 갖다 놓으면 끝. 즉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 이꼴 0. 얘와 얘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식이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들었냐?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거. 자, 또 역시 마찬가지야. 얘와 얘를 더하는 거야.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네. 근데 얘가 3이네. 얘가 3. 따라서 마이너스 1이 여기 와야 돼. 마이너스 1이 여기 와야 돼. 자,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 이제 두 개를 갖다 곱한 거. 두 개 곱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4네. 이건 알파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고 플러스 4. 됐죠? 여기까지? 알파 베타는 1. 얘는 3이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4네.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얼마? 1. 여기다 마이너스 1 갖다 쓰면 돼요. 따라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꼴 0. 얘와 얘를 두고 나는 그게 2차 방정식이야. 그냥. 됐죠? 됐어? 그 다음 얘와 얘를 두고 나는 2차 방정식.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두 개를 갖다 더해. 두 개를 갖다 더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갖다 더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거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됐다. 1분의 3이니까 얘는 3. 여기다 3을 갖다 놓고. 그 다음 두 개를 갖다 곱해. 알파 베타분의 1이네. 얼마야? 그냥 1이다. 그지? 1로 1 갖다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꼴 0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 갔어요? 됐지? 간단하지. 그지? 그런데 만약에 x제곱의 개수가 여기가 3입니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똑같이 하고 다 얼마씩 곱하라고 그냥. 각각의 항에다 3만 곱하면 끝나는 거야. 이해갔죠? 자, 2차 방정식 얘의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야. 그런데 A와 B 개수가 유리수야. 유리수. 그러면 2 플러스 루트 3이 크면 다른 한 근은 무조건 뭐다? 뭐야 그러니까 결국 2 마이너스 루트 3이 큰이다. 그러면 얘의 두 근은 2 플러스 루트 3과 2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따라서 두 근의 합은 얼마야? 4잖아. 그러니까 여기서의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두 근의 합이잖아. 얘가 4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4.
이해가요? 따라서 A는 얼마? 5가 되겠지. 그래서 그 다음 얘와 얘를 곱했어. 이거 곱하니까 1이네. 그럼 두분의 곱이 얘니까 얘가 1이 돼야 돼. B는 4. 이렇게 구하는 거야. 됐지? 이해갔습니까? 그 다음 밑에 거 볼까요? 2차 방식 얘의 한 근이 1 마이너스 아니야. I야. 근데 여기 A, B가 실수야. 실수야. 따라서 1 마이너스가 I, 1 마이너스 I가 근이면 쟤에 대한 현례복수수. 즉 현례근이라고 하죠. 1 플러스 I가 근이 돼야 된다. 무조건. 그러니까 얘의 두근은 1 마이너스 I와 1 플러스 I인 거예요. 따라서 두근의 합은 2네. 두근의 곱, 두근의 곱도 2네. 따라서 A-3이 2가 돼야 돼. A는 5. B 플러스 2가 2가 돼야 돼. B는 0.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됐죠? 여기까지 다 알아들었어요? 됐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보자. 이거 보충설명 잘 보세요. 그런데 2차 방식 얘의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야. 2 플러스 루트 3이야. 2 플러스 루트 3. 그런데 A와 B가 유리수다, 무리수다라는 얘기가 없죠. 그죠? 있어, 없어? 없지. 자, A, B가 유리수라고 한다라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걸 갖다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직접. 얘가 얘의 근이니까 2 플러스 루트 3을 집어넣어, 이렇게 직접. 얘가 근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이꼴 0. 얘의 한 근이 1이다. 라고 하면 1 집어넣으면 0 되잖아. 그지? 이렇게 해서 얘를 갖다 직접 집어넣어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요. 그러면 얘가 0이 되려면 얘 또는 얘가 0이 된다라는 이렇게 해서 푸는 애들도 있어, 진짜. 쉬워, 어려워? 어렵죠. 그지?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됐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았지? 오케이? 봐볼게요. 여기 봐봐. 다음 2차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봐봐. 우리가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얘가 있어요. 얘를 인수분해 해봐라 라고 하면 얘가 0이 되게 하는 두근을 구했어. 마이너스 4와 2를 갖다 구했어. 그러면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잖아. 그지? 됐어? 그래서 뭐냐 이제 따라서 얘가 0이 되게 하는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얘는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뜻이야. 이해하냐?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다는 뜻은. 됐지? 그러니까 얘는 복소수 범위라는 얘기가 왜 나온 거냐면 얘는 허근을 갖기 때문에 나온 거야. 그럼 얘의 근을 갖다 구하면 얼마?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3i네. 따라서 얘의 두근이 1 플러스 루트 3i하고 1 마이너스 루트 3i면 알파 베타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야.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야. 따라서 두 개의 근을 구한 다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인수분해해라 이런 뜻인 거야. 알았죠? 이게 바로 복소수 범위가 될 거니까. 됐어요? 알았냐? 요거는 그 뜻입니다. 알았죠? 됐어요? 됐지?